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최신 정보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 매우 주관적인 내용도 조금 들어가고 해당 내용은 딱손님께서 해당 커뮤니티에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이 내용 괜찮아서 한번 또 가지고 와봤으니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이래저래 어려운 계절인데 또 코인 시장도 매우 얼어붙고 있죠. 현재 이클의 네트워크 운영되고 있는 NFT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TF들이 하나둘씩 생겨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네요. 세 가지는 이미 판매 종료가 됐고 한 가지는 현재 민팅 중에 있다. 아마 곧 종료가 된다라고 하네요. NFT 관련해서 요즘 핫한 P2E 프로젝트도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클로 게임화된 토큰이 제공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면서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바이낸스 이클은 100만 개 구매했다라고 하는 것과 근래 상승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적어도 적어서 대충 게임 내 보상 관련해서 이클로 지급하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따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여기에 100만 개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디파이 관련해서는 클래식 스왑에 제가 텔레그램 밴 당하는 바람에 여전히 정보가 부족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좋겠지만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추가 확인되는 대로 공유를 부탁하겠다. 이분 나름대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죠.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코인 유튜버가 됐던 코인 커뮤니티 유저가 됐던 간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나만 알아도 되는데 이렇게 또 노력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배만 채울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최대한 정보를 공평하게 나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씨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이클 재단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미스티 하드포크 승인 변경 불력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2월 13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록의 높이는 1450만 블록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더리움 병합 후 채굴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광범위한 작업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병합 후 채굴자 유입이 이클 네트워크로 일시적인 장애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한순간에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이 뭐 쭉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이 이쪽을 한 방에 옮겨 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언급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채굴제들은 많은 장비의 인프라 채굴에 따른 해당 코인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더리움 같은 해시를 사용 중인 이클에 좀 유리한 조건으로 아마 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 수익이 5배 이상 되어야지 네트워크 유지가 될 거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채굴자의 마음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더 이상 하방의 경직성을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이더리움 재단의 그런 측면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라면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2.0 대비해서 채굴의 유입 방향, 그러니까 광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에 따른 고민이 좀 있고 광부들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어떤 커뮤니티를 주로 많이 할 거냐? 아무래도 뭐 내가 이거 채굴을 할 건데 너희 코인의 하방 경직성이 좀 두렵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생태계 조성을 해서 방어 라인대를 어떻게 잘 다져 놓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0테라 해시가 유입됨을 가정을 했는데 이더리움 해시의 최소 20%가 이클로 이동이 예상이 되며 현재 대비 10배에서 15배가 될 것 같다. 악의적인 해킹에 따른 채굴자 혼란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식 광부들의 이클 외 유비쿼터스, 칼리스토 등의 이동이 일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수익성 높은 풀을 찾아 이동을 할 것 같다. 마이닝 수익이 낮은 시기가 도래하지만 블록은 나름 빠르게 보상을 받을 것이며 대량 유입된 해시로 인해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채굴 수익은 현재 수익 대비 5배 이상은 가능하게 될 것 같다. 이클만이 이더리움 후계자 위치에 정착을 할 것 같고 새로운 리더로서 가치 상승을 할 것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연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상황이 썩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본래 가치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며 결국은 효율적인 마이닝을 가능한 수순으로 기결이 된다고 하는데 뭐 사람의 마음가짐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기에서 내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고정비를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 그리고 해당에 있는 재단을 신뢰할 수 있냐, 뭐 이런 측면이 좀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의 좀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 신뢰의 영역 부분을 어느 정도 믿고 간다라고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스마트 계약을 가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과거 대비만큼 성장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코인들이 많이 목격이 됐다. 이를 방지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엄격한 스마트 계약 감사를 통해 사용자 모두를 위한 환경을 좀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확장성이 좀 그럼 더디겠죠. 그런 거를 감안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은 그래스케일에서 지급받고 있는 개발비 약 400만 달러를 활용을 해서 고객 개발 신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예정을 해서 3년에서 4년에 걸쳐 핵심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에 따른 약간의 저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애플사에서도 지금 인력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메타 쪽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이름 있고 뭐 좀 실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다 왜 일을 할까요? 당연히 이제 스톡옵션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주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무언가에 따른 그런 나에 따른 가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만큼에 따른 만들어낸 부가가치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줄 것이냐 라는 좀 물음표가 꼭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만 한정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코인들에 따른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그러면 그만큼 개발자가 진짜 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정인데 과연 해외 쪽도 지금 저렇게 글로벌 기업도 뺏어 오는 시점인데 올해에서는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지금 부르는 게 몸값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잘 해결을 하길 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좀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렸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웹사이트에 변경하겠다라고 합니다. 빠르면 이달 말에 예상이 되네요. 마케팅 쪽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NFT 부분에 디파이 관련 웹사이트 링크 또 여기에 남겨놨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의 채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정말 이더리움 쪽에서 그만큼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갈 수 있냐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10월 27일 이더리움 알테아 업그레이드를 통해 부분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었죠, 작년. 그리고 채굴자 유입 부분에 따라서 뭐 레이븐이 될 거냐, 에르고가 될 거냐, 이클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따른 뭐 논쟁거리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많은 해외 채굴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약 45에서 55%가 아식 장비로 뭐 돌리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GPU 채굴자들이 POW 기반 코인으로 넘어올 때 특정 코인으로 가지 않고 GPU 장비로 채굴 가능한 코인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을 때를 좀 가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면 너무 희망으로 돌려서 만약에 그 방식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에 따른 정도로 그냥 호재를 좀 가볍게 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 생각은. 그래서 POW 기반의 채산성이 나오는 코인은 30종류가 되는데 이걸 골고루 분포했다라고 치고 해시 대비 약 4배 정도가 오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좀 매력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또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POW 기반 코인들 중에 해시레이트와 거래량이 최상위권 중에 하나가 이클이 될 것이다. 이클은 이 타노스 하드포크를 통해서 TAG 사이즈를 줄여서 상기가 GPU 채굴이 가능하게끔 좀 변경이 됐었고, 이는 아식 장비를 위한 과거 51% 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뭐 굳이 이 51% 어택 부분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채굴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건 어느 정도 방어가 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과거에는 그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51% 어택 가능한 임대 비용도 좀 뽑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중간 과정에 따른 진통 부분은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니까 다들 손잡고 야 우리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 이사 가고 이때 다 뿔뿔이 흩어지자 라고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잖아요. 다 그냥 본인의 생각, 의사를 어디에다가 공유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뭐 나는 이걸 좀 채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걸 또 공개를 해주면 땡큐이겠지만 전혀 그렇게 해줄 필요성도 없으니까요. 채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를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과거에는 3% 이상 임대가 가능했는데 51% 해킹이 일어나서 채굴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시의 일부만 이더리움 클래식을 전환해도 네트워크 점령이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레이븐 코인, 아르고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DAG 크기 변경 일정도 보게 되면 5기가, 4기가, 3기가 부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성능으로 GPU 채굴이 가능한 상태이고 DAG 크기를 변경을 해서 22년도 6월에 예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배경은 짧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이 아식 장비로 채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 놓겠다라는 측면도 좀 깔아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해당의 커뮤니티 부분을 좀 해서 거기에서 대소통을 좀 통해 가지고 원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들이지 않을 것이냐에 따른 카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걸로 점점 파악이 됐다. 채굴이 안 되는 걸로 아식이.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도 POW 코인들의 골고루 분배되었다라는 가정하에 급격한 해시 상승은 난이도 상승으로 생산성의 악화가 이어지고 적어도 일부 선택적 코인들이 가격 펌핑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대상 코인은 이클이 됐든 레이브가 됐든 뭐 아르고가 됐든 뭐 이런 부분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더 마케팅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고 영업을 잘하고 뭐 그런 측면이 좀 되겠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해시레이트 점진적으로 우상향 정점점 돌파도 예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가격 부분 추이는 해시에 또 밀접한 영향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그래스케일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ETF 상품 출시가 연달아 되게 되면 나머지에 있는 그런 코인들도 같이 영향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보게 되면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더리움 트러스트, 그리고 라지캡 펀드, 뭐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핵심적인 요인은 그런 겁니다. 링크에서 기사 본문의 일부 발췌해 왔는데 14개 투자 상품이 ETF로 전환하겠다는 회사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3위권에 차지를 하고 있고 보유량도 꽤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현물의 ETF 상품 발행 총량은 현물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코인은 얼만큼 개수를 줄이는 설계치가 들어가져 있냐, 그리고 코인의 개수가 안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가 있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향후 투자 기관들의 생산수단은 될 것 같고, 과거 부동산이나 기업들의 주식 기관들이 생산수단이 활용이 됐다면 이제는 몇몇 선멸대 암호화폐들이 아마 그런 자리를 좀 잡아가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로소 블록체인이 제대로 좀 평가받는 시점은 저는 웹 3.0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단추가 좀 보여질 때쯤에 비로소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 실생활이 좀 눈에 보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이르는 편이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아직도 기회는 좀 열려져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너무 빠르게 좀 보는 것보다 좀 천천히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또 미래를 우리는 같이 좀 그려보고 있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포트폴리오 부분을 비트 이도 쪽으로 비중을 더 두는 게 안전할 수도 있다. 근데 이클에 열심히 분석하고 장기 투자를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개미 그리고 코리니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친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좋은 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현명한 투자로 만족하기 위해서 얻기를 좀 바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게 있으면 여기서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것도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서 나중에 딱 보았을 때는 내 주변의 친구에서 나의 단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나한테 맨날 놀자, 뭐 게임방 가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뒤돌아 보았을 때 보게 되면 누가 더 좋은 친구일까요? 이쪽이 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물렸다고 해서 저 친구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회로를 풀로 돌린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을 때는 그만큼 내가 이 코인에 따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공부 나름대로 하면서 희망은 희망대로 조금은 돌리되,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것이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스킬을 좀 얻어 가셔야 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에 있는 진로를 선택을 할 때도,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로나 대학교 과정 부분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과 실패에 따른 가능성으로 좀 보고, 어느 쪽에 내가 학교 부분을 원서를 더 넣어야지 합격률이 잘 나오는지, 이렇게 치밀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 학교를 가셨던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략화 해가지고 했던 사람은 충분한 그 보람과 보상을 많이 느꼈겠죠. 그렇지만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놓으면 뭐 되겠지, 그냥 뿌려 놓으면 다 되겠지, 이런 형태로 하면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후회감과 내가 무엇을 놓쳤지 라는 부분에 따른 그런 원인 부분을 다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 인생에 따른 그런 측면으로도 약간의 문제점하고 문제 해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투자 부분은 내 근로소득하고 밀접한 관계도가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 일을수록 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만큼 신중성 있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희망은 돌리되 희망의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기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하고 나는 나대로 또 따로 공부를 따로 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이 의견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검증을 좀 해보는 그런 형태로 투자에 임하셔야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한국에 있는 주식을 꼭 나쁜 쪽으로 좀 비유해서 죄송스럽지만 보시게 되면 솔직히 그쪽의 CEO나 오너나 이런 CEO 바지를 이야기하는 거 바지 사장 그리고 여기 오너가가 마음 먹고 이걸 좀 돈을 좀 이렇게 세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쪽으로 이렇게 대충 돌아가는 판이나 그 다음에 뭐 그 흘러가는 그런 소문거리 부분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도 좀 키워야 되겠지만 이 흐름에 대한 패턴도 좀 보시고 코인이 어떻게 하면 묶이고 안 나오고 소각이 되고 누군가가 최대한 많이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냐, 기관들이 있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이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띄워주는 이유도 다 이유는 있겠지만 반면으로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결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움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요 정도 선으로 끝내도록 할게요.